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본과 표준 오차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t-테스트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t-테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표본과 표준 오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 되게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t-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률과 통계에 관한 내용이고 이 중에 통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계학은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의 기술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면 그 중에서 평균값 혹은 분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이제 목적인 그런 연구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르는 것의 예측과 추측, 이것이 통계학의 두 번째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추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추측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어떻게 큰 그림을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추측이라고 하는 건 이제 총 5가지 이제 요소를 가지고 추측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검정 통계량이라든지 가설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점 추정 방법, 구간 추정 방법, 검정력을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5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표본 추출과 표본 통계량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 그림은 제 이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바탕으로 이 소개 영상들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표본 집단과 모집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굉장히 필수적인데, 특히 이제 검정을 위한 통계학을 이해하려면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는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정을 위한 통계학이라는 게 이제 뭐 t-테스트, 아노바 뭐 여러 가지 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이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모집단이라는 건 되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금성에 사는 외계인 150명이라는 가상의 모집단을 상정해 보려고 하고요. 거기 직접 표본을 추출해 보고 시뮬레이션 할 거고요. 표본을 추출해 보고 표본 통계량 계산해 보면서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 일단 모집단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모집단은 우리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관심 대상의 전체 집합, 정보를 얻고자 하는 관심 대상의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정보가 뭐 금성에 사는 외계인의 키다 이렇게 하면, 금성에 사는 외계인이 전체 150명 딱 있다고 하면 그 전체에 대해서 키를 싹 다 조사하면 그 모집단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집단이라는 건 어떤 수학적으로 알려진 분포를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가 많이 가정을 하는 게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많이 합니다. 정규분포는 생각해보면 이제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분산 이 두 가지를 알면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생긴 모양을 묘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 모든 값들에 대해서 굳이 몰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알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평균과 표준편차 혹은 분산, 이 값들을 이제 우리가 모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가진 특성값을 우리가 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수만 알면 우리 모집단의 분포를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약간 모집단 전체를 아는 문제에 비해서 모수만 아는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진 문제가 쉬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모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모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포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모수를 알았으면은 그런 모집단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모수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모수를 추정하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이제 생각해낸 거죠. 통계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표본을 뽑게 됩니다. 표본은 이제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150명의 저기 금성이었나요? 외계인들 중에서 총 6명이 우연히 조사에 참여하게 돼서 키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6명을. 그래서 이렇게 뽑힌 집단을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죠. 이것들을 표본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죠. 표본을 이제 왜 뽑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수를 얻고 싶지만 모집단을 모두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표본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이제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표본은 랜덤하게 뽑아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실 랜덤이라는 개념도 되게 어렵고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안다고 생각하고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번에는 우연히 뽑힌 거지만 어떻게 또 뽑으면 항상 다르게 뽑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3번 표본 추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표본 추출했을 때마다 표본 그룹들이 바뀌게 된다는 게 이 표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으로 표시한 표본들, 빨간색으로 표시한 표본들, 뭐 노란색으로 표시한 표본들 다 랜덤하게 다르게 뽑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마다 표본들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표본들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평균 값들이 있을 거고 이 파란색 점들의 평균 값 그리고 파란색 점들이 퍼진 정도인 분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표본들이 추출할 때마다 다른 값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평균, 분산 이런 값들도 매번 바뀌게 되겠죠.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래서 이런 표본들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걸 우리가 표본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자,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모 집단이 있고 얘네들 특성을 이제 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분포의 특성을 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모수를 알려면 여기서 표본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표본을 뽑으면 표본들의 특성이 있는데 이게 표본 통계량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평균이 있을 거고 뭐 분산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이고 표본들 내에서도 평균이 있을 거고 분산이 있을 거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본 통계량이 이제 표본을 뽑을 때마다 이제 계산되게 되는데 표본의 통계량은 이제 모수의 추정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얻은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실험을 한번 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한번 했다라고 하면 6명의 이 외계인들의 키를 얻은 것, 이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이 평균값 있죠. 여기서 얻은 이 평균값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표본 평균이고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조사에서 뭐 15cm로 나왔다 라고 하면 15cm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모 집단에 대한 모평균의 추정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뭐 랜덤하게 뽑은 표본 집단에서는 15.5cm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 얘를 우연히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 얘가 유일한 이제 표본 모 집단에 대한 이제 유일한 추정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표본 통계량은 항상 오차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차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의.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추정은 항상 오차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차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이름 붙이고요. 이거는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스탠다드 에러 이제 뭐 줄여서 SE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표준 오차라는 게 이제 표본 통계량의 표준 편차입니다. 한마디로 좀 예를 들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아니면 표본 분산의 표준 편차 등등이 될 수 있죠. 표본은 이제 매번 추출할 때마다 구성 요소의 값이 바뀌니까 매번 통계량도 값이 바뀐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준 오차는. 그래서 잠깐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표준 오차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 여기 샘플링해서 6개를 샘플링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이터들의 평균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거를 100번 반복한다고 하면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제 블로그이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뽑히는 표본들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랜덤하게 표본들은 뽑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각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서 오른쪽에 이제 그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뽑힐 때마다 표본 평균들이 바뀌게 되는데, 뭐 그때그때마다 이제 값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수로 나올 수 있게 이제 제가 처리를 해놔가지고 사이사이 값들은 안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되게 꽤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평균 값들이 그려지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표본 평균들을 여기는 그려놓은 거잖아요. 표본 평균들이 랜덤 변수다 보니까 이렇게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의 표준 편차가 이제 바로 표준 오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오차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는 하지 않고 여기 블로그에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좋을 텐데, 표본 평균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것의 분산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에러 오브 민,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검정을 위한 통계학을 위해서 이해하려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제 모집단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관심 대상 전체 집합이고, 모수라는 건 모집단의 분포가 가진 특성값이다. 근데 우리가 이 모수를 알기만 하면 되지만 이 모수조차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수의 부분 집합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모수의 추정치인 표본 통계량을 구할 수 있다. 근데 표본 통계량이라는 건 어차피 한 번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그때 항상 오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오차를 표준 오차라고 이름 붙였다 라는 거죠. 이 표준 오차라는 건 표본 통계량의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본과 표준 오차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한 서적은 Primer of Biostatistics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이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